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증여세를 안 물리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법이 나온 거죠. 기존에 5천만 원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증여를 받을 때 1억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죠.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증여가 혹시 어떤 건지 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현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이 되는데, 그거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죠. 양도는 돈을 내고 사는 거고, 증여는 무상으로 부모님한테 받는, 그걸 이제 증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상속도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상속이나 증여나 다 이제 무상으로 받다 보니까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상속을 받으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계시다고.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을 받는 거는 상속, 똑같이 무상이죠. 증여는 이제 살아생전에 받는 거를 이제 증여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증여를 받는 거랑 상속을 받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는 해요. 왜냐면 증여는 공제라는 부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받을 때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상속은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을 받을 때 5억까지 무조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똑같아요. 구조는 10%부터 50%까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좀 유리하긴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상속이 뭐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가족 간의 뭐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죠. 정부에서 발표한 혼인 증여세 공제, 혹시 이거 어떤 제도인지? 이번에 이제 8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결혼을 많이 하도록 좀 유도를 좀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혼인, 육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혼인했을 때 들어가는 결혼 자금을 부모님이 주는 거를 좀 수월하게 줄 수 있게끔, 예전에는 결혼 자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약간 보태주시잖아요. 증여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다툼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회 통념상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줄 수 있는 돈은 뭐 증여를 보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혼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한 1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증여세를 안 물리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법이 나온 거죠. 기존에 5천만 원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증여를 받을 때 1억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죠. 증빙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1억 5천까지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예요. 공제를 받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세무서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증여를 계속 신고 안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자녀의 재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증여세 추징당할 수가 있어서 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죠. 보통 이제 증여세 공제는 기본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5천만 원어치 이제 증여해주고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 지나면 또 5천만 원 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해주는 게 좋긴 하죠. 그럼 만약에 추징을 당한다고 하면 뭐 가산세 이런 거 불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고를 무신고 가산세, 뭐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도 있고, 내야 될 세금을 제때 안 냈을 때 매월 연체료처럼 연체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증여받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은 본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를 받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받은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세도 기본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님이 증여를 하셨다고 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주시는 게 아니고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뭐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부모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쪽으로 돈을 먼저 주시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투자이익을 자녀들이 다 몰아가게끔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증여로 이제 보고 증여세를 걷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으로 뭐 1억 5천 줄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줬다고 하면 그걸 가격은 어떻게 측정? 그렇죠. 현금으로 뭐 1억 5천 딱 주면은 뭐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이거는 공제 범위를 딱 판단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을 준다, 뭐 아파트를 준다,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이러면은 사실은 평가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증법이라는 법 안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동산 평가는 원래 원칙이 이제 시가로 하게끔 돼 있고요. 시가라는 거는 이제 실제 거래한 금액들을 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 거래한 금액을 사실은 좀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보면 부동산 매매 사례가의 거래 내역이 나오거든요. 시가로 인정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보상 수용가나 뭐 경매, 공매 그런 금액들도 시가로 인정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없다고 하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통해서 그 금액으로 증여 가액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혼인증여세 공제 받으려고 하면 절차나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아마 통과는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시행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혼인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혼인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번 개정안에 나온 거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해가지고 증여를 했을 경우에 이제 혼인 증여세 공제 1억 원까지를 해주는데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하기 2년 이전에 증여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혼인 신고하고 나서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총 4년 이내 증여를 이제 받는다고 하면 공제가 가능하죠. 결혼증여 공제 잘 받으려면 또 뭐 방법이 있을까요? 좀 설계를 잘 하시면 많이 세금이 절세가 될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좀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결혼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1억 5천을 해주고 그러면 자녀는 배우자가 있겠죠. 자녀와 배우자 각각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둘이 합쳐서 총 3억까지는 세금 없이 결혼 자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금을 이용해서 뭐 집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뭐 결혼 자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한쪽 부모님한테 뭐 1억 5천 이상에 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한 가지 이제 더 절세 방법을 찾자면 한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의 그 진학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좀 여유롭게 사시고 손자 손녀들한테 뭔가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하시면 세금 없이 할아버지가 증여를 1억까지 해줄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증여 공제는 직계 존속이 증여를 할 때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면 할아버지에서 바로 손자로 간다는 그렇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손자한테 바로 증여를 해서 결혼 자금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할아버지가 한번 증여를 했다고 하면 증여 공제는 10년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아버지는 자녀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돈을 빌려주는 차용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이자를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정 이자율이 4.6%인데요. 요 4.6%를 1,000만 원 이하로 맞춰서 이제 계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을 빌려줬을 경우에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나 이런 게 부담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빌려주실 때 주의할 사항은 자녀가 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녀가 원금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원금 상환 능력이 없으면 빌린 거래라고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요? 자녀의 소득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빌려주시는 게 문제가 될 소지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혼인 증여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거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먼저 받았는데 혹시 결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여 받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니까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결혼식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2년 내에 안 하면 혼인으로 인한 증여 공제를 해주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다시 수정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증여세는 내긴 하겠지만 대신 가산세는 물리진 않고 증여세를 안 냈으니까 거의 그냥 이자 상당액은 부과하는 쪽으로 아마 방침이 정해질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증여를 받았는데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 결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이혼이 되면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신고나 기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산세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는 않는데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납부하는 쪽으로 아마 법이 정해질 것 같아요.